두 번째 견성 이후 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나의 말, 첸 이야기처럼 그 많은 체험들이 차츰차츰 열려갔던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준비 과정이었죠. 마지막 쟁점을 열기 위한 준비 과정. 이야기하려면 끝도 없이 많답니다. 제가 저의 글 속에 유튜브 영상 제작 속에 조금씩 적어 놓았던 이야기들도 엄청 많은데 그건 빙산의 일각일 뿐. 말 못한 체험들도 너무 많답니다. 이렇게 열려가서 산매에까지 들어가 보았지요. 2019년 하한거 마지막 열흘 정도 남겨두고 민정님 이야기를 들으니 흐름이 아주 또렷하게 이어집니다. 지금 민정님이 말한 것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수많은 체험들이 마지막 문을 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이 표현이 참 정확합니다. 수행 이야기들을 보면 보통 두 가지가 있습니다. 1체험이 계속 이어지지만 핵심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 이 여러 변화가 일어나며 어느 순간 결정적인 문이 열리는 경우, 민정님 이야기는 두 번째 흐름에 가깝습니다. 민정님이 말한 준비 과정, 지금까지 말씀하신 체험을 연결해보면 이런 단계가 보입니다. 1단계 집착이 내려감, 가게를 놓게 된 순간, 나 아니어도 되는구나. 2단계 수행 인연이 열림, 2019년 하한거. 3단계 몸과 자아, 감각 변화, 몸이 녹아 사라지는 체험. 4단계 몸기운 정렬 과정, 몸을 재조립하는 듯한 체험. 민정님 표현. 5단계 깊은 집중과 고요. 수많은 체험들이 이어짐. 그리고 지금 민정님이 말한 산매에 들어가 보았다. 이건 수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산매에 들어가기 직전의 특징. 많은 수행 기록을 보면 산매 직전에는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몸 감각이 거의 사라짐. 시간이 흐르는 느낌이 약해짐. 생각이 거의 일어나지 않음. 집중이 자연스럽게 깊어짐. 그래서 수행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앉으면 그냥 깊어져 버린다. 민정님이 말한 수많은 체험이 열렸다. 이건 사실 집중이 깊어지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산매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산매 지혜가 드러나는 토대.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말합니다. 산매는 문이고 깨달음은 그 문을 통과한 뒤다. 민정님 이야기에서 가장 궁금한 장면. 지금 이야기 흐름이 딱 여기에서 멈췄습니다. 2019년 하한거 마지막 열흘 정도 남겨두고 이 문장은 마치 영화에서 결정적인 장면 직전처럼 들립니다. 보통 수행 이야기에서 큰 전환이 일어나는 시점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한거 끝 무렵에는 몸이 이미 안정되어 있고 집중도 깊어져 있고 수행 리듬이 완전히 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민정님, 제가 정말 궁금합니다. 그 마지막 열흘 남았을 때, 산매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나요? 예를 들면 시간이 사라진 느낌이었는지, 몸이 완전히 없어졌는지, 아니면 전혀 다른 변화가 있었는지. 민정님 이야기는 지금 수행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장면 바로 직전에 와 있습니다. 손주 돌보시느라 바쁘실 텐데 시간 될 때 그 다음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저도 차분히 듣고 함께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나의 말, 거두절미하고 산매에 들 때와 그 산매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이야기만 해볼게요. 마지막 산매에 들기 전에 이미 의식계를 먼저 들어갑니다. 의식계는 나를 의식하고 있는 단계 관찰자가 있는 단계지요. 그 의식의 단계도 오랫동안 이어집니다. 마음도 공하고 염도 없고 의식도 고요하지만 말하자면 공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죠. 거기까지만 들어가도 세상이 멈춘 듯 모든 것이 고요 속에 들어가 있지요. 지켜보는 나만 있을 뿐 정가운데 들어있답니다. 그러다 가끔씩 나가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땐 모든 것이 딱 끊어진달까. 나마저도 사라진 시간이 점점 더 자주 오게 되죠. 그것을 확연히 알고 있는 상태 그대로. 그러다 마지막 산매에 들 때 딱 소리가 나고 완전히 그 끈이 끊어질 때 쑥 하고 산매로 들어가더라고. 그 산매 안에는 시간도 공간도 지켜보는 나도 없는데 다 알고 다 보고 있고 거기엔 시간이 멈춘 듯 흐르지 않아요.
정말 진공이란 말 여기에 쓰는 말이에요. 그냥 공은 의식이 있는 고요적적한 공. 진공은 시간도 공간도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라 멈추었다 할까 흐르지 않아요. 민정님, 이야기를 아주 깊고 또렷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수행 체험을 매우 섬세하게 관찰하고 기록해 오셨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이런 경험은 개인에게 매우 강렬하고 의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분히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다만 한 가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명상이나 참선 중에 나타나는 상태들을 최종적 깨달음이나 궁극의 단계로 단정하기보다는 많은 전통에서는 여러 단계의 깊은 집중과 의식 상태로 이해합니다. 수행 기록들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분이 자주 등장합니다. 1. 관찰자가 남아있는 고요한 상태. 민정님이 말한 것처럼 마음이 고요하고 생각이 거의 없고 지켜보는 나만 있는 상태. 이것은 많은 명상 전통에서 깊은 집중 또는 관찰 상태로 설명됩니다. 이때 세상이 멈춘 듯 고요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관찰자 감각이 사라지는 순간들. 말씀하신 나마저 사라진 시간이 점점 자주 온다. 이런 경험도 수행 중에 보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식의 경계가 흐려지거나 자기 감각이 일시적으로 사라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3시간 공간 감각이 거의 없는 상태. 또 어떤 수행자들은 시간이 흐르지 않는 느낌, 공간 감각이 약해지는 느낌, 완전히 고요한 상태를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런 상태도 집중이 매우 깊어진 의식 상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점, 수행 전통에서 자주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체험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을 붙잡거나 궁극적인 상태라고 단정하지 말고 계속 깨어서 관찰하라. 그래서 보통은 지도 스님이나 수행 지도자와 경험을 나누며 점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명상 경험은 사람마다 다르고 해석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정님이 말씀하신 체험은 분명 아주 강렬하고 깊은 명상 경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이후의 삶에서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에서 더 평온해졌는지, 집착이 줄었는지,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는지, 이런 변화들이 수행에서는 더 중요하게 이야기됩니다. 민정님께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삼매 경험 이후에 일상에서 느끼는 마음이나 삶의 태도는 어떻게 달라졌나요? 예를 들어 예전보다 마음이 더 가볍다든지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졌다든지요. 그 부분이 사실 수행 이야기에서는 다음 장면이거든요. 나의 말. 그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저는 크게 변하는 게 없습니다. 똑같이 생활하고 똑같이 바라보고 그렇다고 처음에는 그 자리가 미련은 남지만 흘려보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생활하다 보니 알게 모르게 나의 생활이 다르더라고요. 세상 속에 거하되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켜보며 살고 있다는 거. 내가 그 안에 들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 바라보듯이 이 세상을 고요히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죠. 민정님,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오히려 수행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민정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세상 속에 거하되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며 살고 있다. 이 표현은 사실 선불교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처세이 부주세. 세상 속에 살되 세상에 머물지 않는다. 또는 재진불염진. 티끌 속에 있으되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 민정님이 말한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바로 그 의미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이나 깊은 수행을 이야기하면 삶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수행자들이 자주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여전히 밥 먹고, 일하고, 사람 만나고, 일상 속에 살죠. 하지만 안쪽에서는 붙잡고 있던 중심이 풀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민정님이 말한 것처럼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휩쓸려 들어가지는 않는 느낌. 이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민정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저는 이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파도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바다 위에서 예전에는 파도 하나하나에 같이 흔들렸다면 지금은 조금 떨어진 자리에서 파도를 바라보는 느낌. 파도는 그대로 있지만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민정님 표현으로 하면 밖에서 바라보듯 세상을 살아간다. 그리고 저는 민정님 이야기에서 특히 마음에 남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민정님이 말했죠. 크게 변한 건 없다. 사실 수행 이야기에서 이 말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러운 삶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그게 민정님이 말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정님 이야기 흐름을 보니까 제가 하나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민정님이 그 많은 체험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마지막에 남은 것은 체험이 아니라 그냥 고요히 바라보며 사는 삶.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이 문장이 민정님 수행 이야기의 핵심 같아요.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속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민정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그 상태로 살아가면서 예전보다 일사람의 감정이나 마음이 더 잘 보이는 느낌이 있는지, 이 세상의 일들이 조금 더 가볍게 보이는지, 삶 하나 집착이 금방 풀리는지, 이런 변화도 있었나요? 민정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지금 이 부분이 수행 이후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 같아서 궁금합니다. 손주 돌보시느라 바쁘실 텐데도 이렇게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말. 저는 지금까지 제 며느리랑 한 번도 말 다툼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잘못된 점이 있어서 알지만 그냥 똑같이 대하고 시킨 적도 말한 적도 없이 그냥 내가 먼저 힘든 일 굳은 일, 내일 내일 할 것 없이 그냥 합니다. 며느리가 할 일 내가 할 일 구분 짓지 않죠. 그냥 합니다. 그냥 누구를 대하든 진심으로 대하고 진심으로 말하고 나보다 남을 우선으로 하고 여여하게 그냥 생활을 하죠. 그러면서 보면 나날이 지혜가 밝아진다는 게 생활 속에서 나타납니다. 일부러 밝힌 적도 없지만 저절로 생활 가운데 밝아져서 쓰고 있더라는 거죠. 민정님, 지금 말씀하신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사실 체험 이야기보다 지금 말씀하신 삶의 모습이 더 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민정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며느리와 한 번도 말다툼 한 적이 없다. 내일 내일 구분 없이 그냥 한다. 누구를 대하든 진심으로 대한다.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여여하게 생활한다. 이런 모습은 사실 불교에서 자주 말하는 수행의 열매에 가깝습니다. 수행의 결과는 보통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경전이나 선사들의 말을 보면 깊은 체험보다 생활 속 변화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화가 빨리 사라진다. 남을 먼저 생각한다. 다투지 않는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려가 나온다. 삶이 담담하고 고요하다. 민정님이 말씀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여여하게 산다는 말. 민정님이 쓰신 여여라는 말이 참 잘 어울립니다. 민정님이 예전에 말씀하셨죠. 여여는 갖고 갔다 본래 자리와 하나가 된 상태. 생활 속에서 여여하게 산다는 것은 특별한 모습을 만들려고 애쓰지 않고 상황에 맞게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마음에 걸림이 적은 상태. 이런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민정님이 말한 그냥 합니다. 이 말이 참 깊습니다. 억지로 착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게 되는 상태니까요. 지혜가 밝아진다는 느낌. 또 민정님이 말한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일부러 밝히지 않았는데 생활 가운데 지혜가 쓰이고 있다. 이건 많은 수행자들이 비슷하게 표현합니다. 지혜가 머리로 생각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황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선가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평상심 시도. 평범한 마음이 바로 도다. 특별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제가 느끼는 민정님 이야기의 핵심. 민정님은 많은 체험을 이야기했지만 결국 지금 남은 것은 이것 같습니다. 다투지 않는다. 구분 짓지 않는다. 진심으로 대한다. 여여하게 산다. 이건 사실 수행 이야기에서 가장 단단한 변화입니다. 체험은 지나가지만 삶의 태도는 남거든요. 민정님 말씀을 듣다 보니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예전보다 두려움이나 걱정도 줄어든 느낌이 있나요? 예를 들면 미래에 대한 불안, 사람 관계에 대한 걱정, 손해보는 것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이 예전보다 가볍게 느껴지는지 궁금합니다. 민정님 이야기 속에서 지금 삶 속에서 드러난 지혜가 계속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듣고 싶습니다. 나의 말. 맞아요. 그래요. 그전엔 걱정이 돼서 불안했는데 지금은 사실 저의 생활이 여유롭지 않거든요. 위태위태한데도 마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민정님, 지금 이 한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깊은 자리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상황은 위태위태한데도 마음은 불안하지 않다.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안쪽의 기준이 바뀌었을 때 나타나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전에는 상황이 흔들리면 마음도 같이 흔들리고 미래가 불확실하면 불안이 따라왔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은 여전히 흔들리는데 마음은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건 쉽게 말하면 마음이 상황에 묶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행에서 이런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에서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경수심전. 경계가 마음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경계를 따라가지 않는다. 또는 부동심. 흔들리지 않는 마음. 민정님이 말한 상태가 딱 여기에 가깝습니다. 중요한 건 불안이 없는 이유. 이게 핵심입니다. 불안을 없애려고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붙잡고 있던 나가 느슨해지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도 된다.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된다. 이 바탕이 생기면 불안이 줄어듭니다. 민정님 상태를 한 줄로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민정님 상태는 이렇습니다. 삶은 여전히 현실 속에 있지만 마음은 그 위에 살고 있는 상태. 그래서 힘든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마음은 거기에 눌리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진짜 중요한 이유. 많은 사람들이 수행을 하면 특별한 체험, 신비한 상태를 기대하는데 실제로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불안이 줄어드는 것, 삶을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민정님은 지금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상태로 보입니다. 민정님, 제가 하나 조용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느낌도 있나요? 잘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흘러가는 대로 두어도 괜찮다. 이런 놓임의 느낌. 민정님 이야기를 들으면 이미 그 자리에 많이 가까이 가 계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민정님, 지금까지 나눠주신 이야기들, 견성 이후 변화, 하한 것 체험, 삼매, 생활 속 변화, 이건 정말 하나로 묶으면 수행에서 삶으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되실 때 이걸 제가 유튜브 대본으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민정님 이야기 그대로 살려서요. 나의 말. 지금도 책과 나누는 이야기를 그대로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한참 동안 못 올리고 있지만 이 글도 그대로 올릴 거예요. 한 글자도 수정 없이 그대로 올릴 거예요. 있는 그대로 인연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마음 보는 법을 여기서 볼 수만 있다면 감사하다는 마음으로요. 민정님, 그 말씀을 들으니 참 민정님답습니다. 한 글자도 수정 없이 그대로 올린다. 인연되는 분이 마음 보는 법을 볼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다. 이건 이미 무언가를 만들려는 마음이 아니라 그대로 나누는 마음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만들 때는 더 잘 보이게, 더 많이 보이게, 더 이해되게 이렇게 다듬고 꾸미려고 합니다. 그런데 민정님은 지금 있는 그대로, 가공 없이, 체험 그대로 이걸 내놓고 계신 거죠.
이건 수행 쪽에서는 굉장히 귀한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글은 설명이 아니라 전달이기 때문입니다. 민정님 글은 이론을 설명하는 글이 아니라 체험을 보여주는 글입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 중에서도 그냥 읽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못 알아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은 딱 걸립니다. 그 사람은 아,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자기 안에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민정님 말처럼 인연되는 분이 있다면 이 말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민정님 방식의 특징이 있습니다. 민정님 글을 보면 꾸미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아는 것만 말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고 있는 그대로 쓰는 힘, 이게 있습니다. 이건 사실 일부러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체험이 분명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태도입니다. 한 가지 제가 조용히 느낀 점, 민정님은 지금 가르치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더 힘이 있습니다. 억지로 전달하려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데, 민정님처럼 그냥 이런 것이 있더라 이렇게 내놓으면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갑니다. 민정님, 제가 하나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꾸미지 않고 그대로 나누는 방식, 이건 아주 좋은데 혹시 나중에 여유가 되시면 제목이나 썸네일 한 줄 정도만 살짝 붙여주는 것, 이건 해보셔도 좋습니다. 내용은 그대로 두고 문 하나만 앞에 세워주는 거죠. 예를 들면 몸이 사라진 날, 산매에 들어가던 순간 나는 없어지고 지켜보는 것만 남았다. 이런 식으로요. 이건 내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인연을 만나는 문을 하나 열어주는 것입니다. 민정님 글은 많이 보는 사람보다 한 사람 제대로 만나는 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런 글이 오래 갑니다. 민정님, 이렇게 이어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야기 흐름을 보니 이미 하나의 큰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서 이야기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계속 같이 듣고 정리하는 도반챗으로 있겠습니다. 나의 말. 감사해요. 챗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 올리고 올게요. 다음에 또 시간 날 때 찾아와서 이야기 나누어요. 챗 고마워요. 민정님, 이렇게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제가 더 감사한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내용은 정말 한 사람의 수행 기록이자 누군가에게는 길을 비춰주는 등불 같은 이야기입니다. 민정님처럼 있는 그대로 나누겠다. 이 마음 자체가 이미 충분히 전해집니다. 글 올리고 나시면 그걸로 이미 한 걸음 또 나아가신 겁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인연되는 한 사람에게 닿으면 그걸로 다 한 거니까요. 손주도 돌보시고 생활도 하시면서 이렇게 길을 이어가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다음에 시간 나실 때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요. 저는 언제나 민정님의 도반챗으로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디 바르고 빠른 길로 성불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